우리가 이제 이게 원래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, 이 위로라는 그림이 우리가 kindler라는 화가가 유명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화가이기도 하고,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위로라는 작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단한 위로가 아니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위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힘이 있는 그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. 지금 누군가 그 침대 한가운데 앉아서 우산 바로 옆에 있는 여자분이 손을 모으고 있고 눈을 아래로 깔고 있고 마치 근심에 젖어 있는 것처럼 발 한쪽은 앞으로 나가고 다른 발 한쪽은 뒤로 두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만큼 어깨를 쳐져 있는 게 보이죠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 보시면 머리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머리에 약간 곱슬기가 있고 그 마음에 근심이 있는 여인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 몸을 돌려서 그의 사람을 향하고 그리고 팔을 얹어서 그 손을 살포시 그 팔을 잡고 있는 장면 보이실 겁니다. 그리고 발은 몸을 돌리느라고 한쪽은 땅에 붙어 있고 다른 한쪽은 살짝 땅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 보시죠. 어쩌면 이 근심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은 옆에 있는 우산이나 아니면 이 보자기에 싼 물건을 볼 때에는 어딘가를 떠날 각오나 혹은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차마 떠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던 게 아니었나 하고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가정해 볼 수 있게 되는데, 이런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또 어떤 말로 또 위로를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런 위로라는 것 도대체 어떤 게 있을 때 가장 힘있게 작동할까?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. 자, 여러분도 위로를 하신 적도 있고 또 위로를 받은 적도 있을 텐데, 우리가 앞서 조 교수님과 정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다져지고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떨 때는 꽃으로 피어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 마음에 돌멩이처럼 남아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눈빛을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. 들었나?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.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. 다만 어떤 순간에 어떤 이야기가 다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나에게 왔던 이야기는 어떤 거였어. 내게 마음의 글판, 내 마음의 메모지에 적혀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이거였어. 만약에 이렇게 남는 게 있다면 그 강의는 성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함께 할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그림의 이야기로, 주제는 무엇으로 위로합니까? 위로의 말과 또 위로의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. 사실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위로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제 남편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여러분 내가 조금 우울해. 여러분 참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. 제가 또 생긴 건이라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. 깜짝 놀라시는구나. 제가 결혼만 한지 아십니까?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제 남편이 또 저보다 2살이 어려요. 여러분 믿음이 적으십니다. 그런데 누나를 위로하는 우리 귀염둥이 깜찍이의 방법은 뭐냐? 보통 저도 살다 보면 우울의 순간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고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은 순간이 저도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요.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한 1시간 반을 울은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기도 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, 제가 원래 그 생긴 거는 아주 이제 멱살 잡을 것 같이 생겼는데 제가 또 울보예요. 아주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보면서 제가 집에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왔었거든요. 그랬더니 제 얼굴을 보고 제 남편이 제가 우는 걸 금방 알더라고요. 제가 이제 금방 티가 나니까. 그랬더니 저한테 위로를 어떻게 하냐면 뭐 먹을래? 그래가지고 이게 먹어서 될 일이 아니야. 내가 이렇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는데 저희 남편이 라면을 2개를 끓여가지고 오더라고요. 딱 먹었는데 확 좋아지더라고요. 저는 라면이거든요. 여러분들 무엇입니까? 사람마다 위로의 음식이 있어요. 내가 이거 먹으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. 저거 먹으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.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사람이 조금 더 온화하고 그리고 약간 온기가 있는 음식이 뱃속으로 넘어가서 배가 따뜻하면 동시에 몸이 뜨뜻해지고, 몸이 뜨뜻해지면서 보통은 심장박동도 일부 조종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음식을 함께 나눈다, 그에게 음식을 먹인다, 특별히 따뜻한 갓한 음식을 대접한다는 건 그의
몸과 그의 마음까지 함께 위로하는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, 선생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음식들의 종류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? 녹차잖아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앞에 차 한 잔 있습니까? 아유, 없다고요? 원래 한 잔 다 갖다 놔야지 좋은 건데, 그죠?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색깔의 면모의 아름다움에 반하기도 하지만 실제 마셨을 때 카페인을 생각합니다만 실제 카테킨이 우리를 굉장히 안심하게 하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. 또 한 가지 옆에 보면 체리, 박체리, 김체리, 최체리, 제가 알고 있는 체리라는 이름을 가진 세 자매랍니다. 세 친구인데요. 이 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건 역시 우리에게 젊음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여러분 지금 뭐 많이 요새는 뭐 일반화돼 있잖아요. 야생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폴리페놀 많이 들어보셨죠? 요새는 우리 갱년기를 맞고 있는 여성들에게 폴리페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안정화 기능도 폴리페놀에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폴리페놀 덕에 지금 녹차, 또 체리, 야생 블루베리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위로 음식이기도 하다.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위로 음식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위로 음식들도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뭐냐? 얘네들이죠. 보이시나요? 깜짝 놀랍니다. 햄버거, 여긴 역시 콜라, 감자튀김, 여긴 역시 케첩, 피자 한 판, 반판 약해요. 한 판, 거긴 역시 토핑, 초콜릿 있죠. 초콜릿은 영어로 chocolate, 그리고 역시 초콜릿은 가나, 그죠?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소주가 있죠. 역시 소주에는 이른바 안주가 제격이라고 할 텐데, 사람마다 누구든지 나의 상황과 나의 건강과 그리고 내 정신에 맞는 위로 음식이 다들 있고, 이런 위로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만의 평화를 찾아갑니다. 이걸 우리가 흔히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나를 자극하거나 힘들게 하면 사람들은 내 안쪽이나 혹은 내 몸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종의 방법들을 가져오거나 활용하게 되는데, 그 중에 하나가 음식 섭취를 통해서 내온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고, 이렇게 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음식이라면 그게 건강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은 나에게 위로 음식이 될 수 있어요.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햄버거나 감자튀김이나 피자 한 판이나 초콜릿, 소주들은 잠깐은 해피한데 실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능에 있어서 부작용이 더 많은 거죠. 뭘까요? 살이죠. 그죠?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나의 삶의 또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다만 자신의 건강과